자, 저번 전자공시 활용하기 1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비쿼스 홀딩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K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KM은 그 어느 정도의 사업 매출 구성들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그 투자 아이디어를 정립을 하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비쿼스 홀딩스는 사실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을 만한 그런 회사이긴 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연초 대비해서 6,000원에서 5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뭐 크게는 한 10배 가까이 올랐죠. 거의 10배거 회사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이제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유비쿼스 홀딩스는 투자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저만의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비쿼스 홀딩스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면은 먼저 지주회사고 이제 홀딩스라는 게 지주회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모회사의 개념이 이제 유비쿼스 홀딩스인데 유비쿼스 홀딩스가 그러면 어떤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유비쿼스, 뭐 넥사이트, 유비쿼스 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 USA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 사업 부분별 대상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모두 사업 내용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사업 부분을 2017년 3월 1일에 인적 분할해서 분할 신설했다. 그래서 홀딩스가 생겼다. 이런 내용들을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사업의 특성은 뭐 이렇다. 뭐 이거를 다 자세히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꼭 우리가 투자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만 취사 선택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영업 현황에 대해서 좀 약간 구성이 다르죠. KM이랑. 그래서 영업 현황에 대해서 뭐 수익, 이익, 영업이익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각 자회사들마다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네트워크 사업, 품목군으로는 스위치랑 FTTH가 가지고 있고 유무선 인터넷 전송 장비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92.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주 사업은 뭐 거의 영향이 없죠. 신기술 사업도 그렇고 글로벌 테크는 이게 그 유비쿼스 글로벌 뭐 그런 USA 그런 회사 쪽에서 나오는 매출인 것 같고 컴퓨터 주변 기기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유비쿼스 홀딩스가 있으면은 대부분의 매출이 유비쿼스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유비쿼스에서. 그러니까 유비쿼스가 돈을 잘 벌면은 홀딩스도 돈을 잘 벌게 돼서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생산 설비 이거는 지주회사니까 당연히 그 KM처럼 어떤 공장이라든가 가동률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겠죠. 그래서 판매 경로, 판매 방법 등이 나와 있고 그 수주하는 회사들은 수주 총액이 있고 기납품액 그러니까 이제까지 얼마의 그 물건을 납품을 했는지 그리고 잔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니까 총액에 대비해서 수주 잔고는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걸로도 이제 앞으로 2분기, 3분기 매출을 간접적으로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시장 위험과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고 자, 그래서 저의 유비쿼스 홀딩스에 대한 판단은 매출의 대부분이 유비쿼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유비쿼스가 올라야 홀딩스도 오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의 경험이 좀 부족하고 지식이 좀 짧아가지고 다른 이슈 때문에 오르는 거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거는 지금 5G 때문에 오르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신사업 부분에서 이게 그 뭐 혁신 의료 기기 쪽으로 지금 이슈가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모멘텀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시장의 기대로는 1조 이상의 뭐 매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오르는 부분도 있지 유비쿼스가 올라서 오른다고 하기에는 유비쿼스와의 그 어떤 가격의 갭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1분기 매출이 이게 유비쿼스 홀딩스 재무제표인데요. 1분기 매출이 246억이고 EPS가 한 88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이 1분기에 뭐 많이 찍혔고 가파르게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적은 아직은 좀 부족한 회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어떤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이솔루션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오이솔루션은 실적이 눈에 찍히잖아요. 1분기가 작년이 영업 적자에서 EPS가 1200으로 높아졌고 2분기, 3분기도 갈수록 높아질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만 따져서 유비쿼스 홀딩스를 계산을 하면은 퍼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일반적인 통신 장비주의 퍼로는 계산이 될 수 없는 그런 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객관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고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고 더 오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투자 판단으로는 퍼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다른 회사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확실히 매출이 찍히는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유비쿼스 홀딩스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자공시로 그 사업 보고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영상은 제가 이 어떤 사업 보고서나 레포트들을 실시간으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핸드폰으로 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